우리 지금 전불시대 칠처가람지 얘기하잖아요. 전불시대는 가섭부처님 이야기입니다. 가섭부처님 이야기.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그 부처님의 인연 있는 땅이 신라였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야말로 인도보다도 더 불연이 깊은 그런 걸 보고 불연국토설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인연 있는 땅. 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중국으로 구름 타고 다니는 이야기, 낭지 승훈, 낭지 스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영축사라고 하는 저 절터도 전불시대 가섭부 시대의 절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제 말씀드릴 게 나중에 나오지만 회암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양주 회암사 거기도 전불시대 절터다라는 얘기를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고려 때 우리나라에 오셨던 지공스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회암사 중수기에 시구집에 나오는 겁니다. 괴 김수원이라고 괴가 호예요. 김수원 들어보셨습니까? 김수원 조선 초기의 문신 그 형이 김수성입니다. 그 김수성이 누구냐면 신미스님입니다. 신미스님. 몇 년 전에 그 한글 창제 관련해서 한참 나왔었던 그 신미스님이 저 김수원 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라고 하는 데를 알아두셔야 돼요. 저 영축사가 울산에 있거든요. 울산에. 지금 가보셨습니까 혹시? 네, 못 가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지밖에 없어요. 절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절은 이제 큰 절이 있었는데 다 지금은 없어지고 사지만 남은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오리 사지, 원오리 사지 이렇게 리자가 들어가면 그거는 절 이름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네, 절 이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마을 이름을 붙여서 어느 동네 어느 마을의 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오리 사지 그러면 원오리라고 하는 게 마을 이름이고 사지 절터 이런 뜻이에요. 근데 황룡사지, 감은사지 이렇게 나오면 감은사가 이름이고 황룡사가 절 이름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명문이 나왔거나 안 그러면 역사적 기록 등에서 뚜렷하게 그 자리인 게 분명한 사찰들은 무슨 사 이렇게 붙는 거고 무슨 리사지 이러면 그거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에서도 유명한 데 중에 한 군데가 어디 있냐면 장항리사지라고 있어요. 장항리사지. 유홍준 선생이 이렇게 극찬한 절터 중에 한 군데가 그 장항리사지거든요. 근데 거기도 장항리사지, 그러니까 장항리에 있는 이름 모르는 절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이게 리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것만 딱 구분하실 수 있으면 이게 절 이름을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이렇게. 울산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가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가 뭐가 있냐면 경주, 그러니까는 992년 동안 경주를 수도로 신라가 있었는데 신라 입장에서 경주를 고집한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이전 논의가 있어야 돼요. 왜? 옛날에는 지역이 떨어지면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 이게 힘이 안 미친다니까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경주가 동해안 쪽에는 섬이 거의 없습니다. 남해하고 서해 쪽에 섬이 있는 거지 우리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라도 동해안 쪽에는 섬이 없어요. 수심이 깊어. 그래서 배를 못 대요. 배를 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대체제로 찾아진 게 울산입니다. 울산. 그래서 울산은 경주의 인천 같은 도시예요. 서울과 인천의 관계가 경주와 울산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물류나 이런 것들이 울산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울산이 예전에 굉장한 도시였다니까. 통일시작 시대 때까지만 해도 울산 땅값이 엄청나게 대단했었을 겁니다. 그쪽에 모든 물류통이 그쪽으로 통해서 오니까. 당항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당항성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 건데 그게 이제 진흥왕이 개척해서 당항성을 뚫잖아요. 당항성이 지금 경기도 화성입니다. 경기도 화성. 그래서 그쪽으로 뚫어서 그러니까 중국과 직항로를 직접적인 물길을 열고 싶은 거죠. 바닷길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게 백제
신라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항해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안가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물길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여기를 냅둘 리가 없겠죠. 백제 쪽에서.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가 나쁘니까. 그건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그 중간 루트를 이렇게 한강유역을 뚫어서 다항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보됐으면 육로가 확보됐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기 경주까지. 멀지. 이게 멀지. 이 배가 더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도 울산으로 대부분 움직입니다. 물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통일 뒤에도 그다음에 육로 쪽이 저쪽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울산 쪽으로 계속 들어왔겠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제가 있을 때는 저 다항성이라고 하는 저 루트를 계속 확보하려고 바닷길이 막혀버리면 그거라도 써야 되니까. 그런데 통일되고 난 뒤에도 대부분은 바닷길로. 그러니까 물류가 더 많잖아요. 배로 실는 거하고 저쪽까지 배로 대고 와서 다항성 쪽으로 한강유역으로 배를 대고 와서 거기서부터 수레로다 옮겨서 다시 싣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것도 산이 계속 첩첩산중인데 이 짓을 경주까지 가야 돼. 여러분이 상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배를 씁니다. 그래서 울산이 계속 존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진 문화가 울산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스타벅스는 울산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울산에 1호점이 개설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당나라 때 아주 잘 뜬 신앙이 있어. 그게 문수신앙이에요. 당나라 초기에. 그게 울산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울산에 문수사가 있고 청량사지가 있고 청량리가 있고 지금도. 청량이 그게 문수보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금도 컵밥 먹으면서 애들이 공부하는가 봐. 청량리 고시원 뭐 이런 거. 그 청량이 문수예요. 청량이 문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울에도 청량이 있지만 울산에 청량이 있거든요. 그 문수신앙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축산도 만들어지고. 영축산은 법화경 설법지 부처님 인도 마가다국에 있는 건데 왜 영축산이랑 문수신앙이랑 관련이 돼요? 중국 오대산을 가면 원래 문수보살이 청량산에 산다고 나오거든요. 청량산에. 이 청량산을 중국 사람들이 오대산으로 비정하는 거예요. 오대산으로 비정하는 거예요. 중국에. 그리고 이게 신라시대 때예요. 통일신라시대가 아니고 신라시대 때 울산으로 들어옵니다. 저게. 그래서 청량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들이 많이 울산 쪽에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문수보살 얘기가 있으니까 문수사도 있고 문수산도 있습니다. 지금도 절이 있어요. 청량사지도 있고. 그리고 거기 가면 묵어로탈이라고 해서 묵어동도 있어요. 묵어는 문수보살이 출연했다가 그쪽 가갖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 그래서 묵어예요. 자취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국 오대산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거기서 중국 오대산의 배꼽이라고 할 만한 데가 영축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대산 안에 영축산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메인산이에요. 메인산. 가장 중요한. 그래서 거기가 현통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현통사라고 하는 절. 그러니까 청량산 있고 오대산이고 오대산과 오대산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 영축산이에요. 영축산. 그래서 그 절이 원래는 대부 영축사라고 큰 믿음의 영축사라는 절이었는데 나중에는 현통사, 화엄사로 바뀌었다가 지금 현통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 또 하면 제 머리는 투명한데 여러분 머리는 점점 복잡해지지.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니 팔뚝 굵다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 너 잘났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신라로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1번지가 울산이니까 울산에 그러니까 물류를 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건들이 막 들어오는 그쪽에 이런 것들이 차례로 개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도 그걸 만들자. 지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축산도 있고 실제로 영축산이 있다니까 울산에 지금도 해발 600m 뭐 그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 요즘은 거기에 밥집이 유행합니다. 이게 영축산에서 밥을 먹어야 되나? 천공인가? 하늘 음식인가?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약간 달라.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축사라는 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오대산 그 안에 영축산 그 안에 영축사가 있거든요. 대부 영축사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구조로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청량산, 문수산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축산이 울산에 이게 다 울산이에요.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영축사가 있고 이 영축사에 이 낭지 스님이 사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왔네. 그 얘기 하려고. 근데 저 스님이 공부하러 이렇게 학원을 끊었는데 그 학원을 오대산 학원을 끊었네. 중국의 산서성 오대산 학원을 북경에서 서남 쪽으로 조금 있거든요. 너무 멀리 끊었지. 너무 멀리 끊었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원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이거 시간 잘 맞춰서 출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수업 끝나고 도착한다. 야, 구름 속도 올려! 이러면 딱지 끊깁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서 카메라 있는데 피해서 속도 올리다가 구간 단속에 걸리죠. 구간 단속에. 이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낭지 스님이 되게 재밌어. 이게 신통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527년에 여기에 들어왔대. 이 영축사에 들어왔대. 이게 울산을 어떻게 보면 태화사와 더불어서 이 영축사가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에요. 울산에.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망해사 이런 데를 들어보셨으면 다행입니다. 못 들어봤으면 어쩔 수 없고 망해사가 처용 관련된 사찰이에요. 울산 하면 또 처용이잖아. 그게 이제 페르시아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 아들이잖아. 용 아들. 용을 잘 이해해야 돼. 용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덕지덕지 나온다고 이게. 용이 이게 뭐 그렇게 우리는 저런 거 이렇게 쭉 논문 쓰면서 쫙 검토를 하면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뭐 판타지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 저 삼국유사는 일본 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요 또 껌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소박합니다. 이게 소박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듣고 진짜 막 이런 정도 생각이 들면 늙은 겁니다. 꿈과 환상이 많은 롯데월드나 이런 걸 많이 가보면 그거보다 더 재밌는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열린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좀 답답한 거지. 근데 그 시대의 문헌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읽고 지금 현대적 합리성을 가지고 그것의 의미들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좀 있어 보이죠? 좀 전문가 같지? 자, 그래서 울산 쪽으로 중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스타벅스 1호점이 개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는 중국 영향들이 상당히 있게 되거든요. 중국 영향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조금 내지로다가 전파될 때는 한국적인 걸로 좀 더 바뀌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나중에 이제 통도사. 그리고 이 낭지 스님 얘기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낭지 스님이 중국까지 가가지고 계속 수업을 들었는데 중국 오대산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하루는 그 이제 강주 스님이 그러니까 법을설하는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네 물건들을 하나씩 가와봐 이렇게 얘기했대. 동네 물건들을. 그래서 동네 물건을 자기도 하나 갖고 갔대. 혁이라고 하는 그 나무예요. 그래서 그걸 한 토막을 갖고 갔더니 그 양반이 딱 보고 이 양반도 도인이야. 그래가지고 딱 보더니 이거는 인도 영축산과 한국 영축산, 신라 영축산에만 있는 건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당신은 그러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 영축산과 신라 영축산이 기운이 통한다. 그래서 가장 신성한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가 이 신라 영축산의 메인 지역이구나 라는 걸 한 가지 알 수 있고 이 스님이 527년에 들어왔. 아까 저거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놀래더라고. 527년이 2차돈 목 떨어지고 신라 불교가 공인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신라 불교가 공인될 때 벌써 들어와서 살았다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불교사의 상식이 뭐냐면 고구려 372년, 그 다음에 백제 384년, 신라 527년에 불교가 공인됐다. 이 얘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빠른 시대 얘기를 해줄 겁니다. 계속 빠른 시대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달리 저런 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얘기들을 해줄 거예요. 전불시대의 절터 이야기는 사실은 논리적 층위를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왔다가 아니고 원래 불교는 옛날에 여기 있었는데 잊혀졌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보다 더 정통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신라야말로 가장 불교적인 국가라는 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경주 답사를 가면 가섭 부처님께서 앉아서 참선하던 자리도 있습니다. 이게 다 섞여 있어. 이게 볼수록 진기하다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가섭불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신라 불교의 정통성을 인도보다도 더 끌어올려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불교적인 국가가 신라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가장 선택받은 부처님한테 선택받은 땅이고 선택받은 나라다. 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 같듯이. 예. 그런 식의 작업을 하는 게 저 가섭불 신앙이고, 한국 역사에서 불교가 언제 들어왔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기본적으로 역사나 이런 데서는 다 이걸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거 말고도 다른 이설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영축사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낭지 스님이 나 527년에 여기 있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경주 불교하고 다른 울산 불교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울산이 생각보다 컸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동경대, 교토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따라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얻고 틀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대, 부산대 이러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런데 큰 나라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고 지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방성이 강한 나라들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도 있다니까. 많아. 그래서 경주하고 울산하고 붙어 있지만 울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물류의 가장 대표적인 쪽으로 되면서 한번 우리도 맞서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저 낭지 스님이 주장하는 527년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록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그럼 북경요라고 하지만 북경이 최고 도시냐? 글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상업이 발전하면서 개항되면서 뭐가 있었냐면 조차구역으로 개방이 되면서 상해가 커졌잖아요. 상해, 천진 이런 데가 막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해 같은 쪽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전통적으로는 너네한테 안 되지만 야 경제적으로는 상황이 다르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주한테 울산은 안 돼라고 말하는 건 맞아. 하지만 이쪽에 물류 유통이 많고 경제적인 부분들이 잘 활동하면서 우리도 경주 불교만큼 강력해. 뭔 헛소리야. 라는 얘기를 하는 구절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뜬금없이 왜 2차 돈이 527년에 머리가 잘리는데 목이 잘리고 그때 순교를 해서 처음으로 불교가 공인되는데 왜 이쪽에서 울산에서 527년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나중에 울산 경제력이 이렇게 떡상하면서
경주 쪽에는 전통적인 귀족들이 있으면서 뭐가 있냐면 꼰대들이 많은 상황이 된 거고, 이쪽은 신흥적인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판을 짜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런 판 말고 또 다른 쪽에서 움직이면 이러면 언양, 양산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권, 분당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좀 밀렸고 강남까지는 내가 안 되겠고 분당 판교 쪽으로 가보자. 확 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창된 게 축서산. 영축산의 약간 짬 느낌입니다. 축서산, 통도서. 이게 자장률사가 여기 개창하는 거예요. 자장률사가 개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률사 당시에 문수신앙이 울산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중국으로 유학하셔가지고 오대산도 참배를 하고 문수보살을 친견하시고 와서 다시 그쪽에다가 뭘 꽂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그 옆에 쪽에다가 새로 개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축산 대신에 이제 축서산,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그리고 나중에 고려 시대부터는 울산은 경기가 쭉 빠집니다. 수도가 옮겨버렸잖아. 수도가 옮겨갔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경기가 다운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경주는 전통적인 귀족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버텼을 거고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큰 이제 메리트가 없죠.